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최은순 씨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고 쟁점이 뭐였는지 양 변호사님 간략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일단 이걸 뽑은 이유가요. 네네. 하필이면 또 어제 그제였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건강보험 개편을 해야겠다고 그 얘기했죠. 해서 그 얘기했죠. 뭐 부정수급도 많고 함부로 네. 남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축소해야지 재정 건전성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보장성보다 지속성으로.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필이면 또 이 또 최모 씨, 장모인 최모 씨의 사건이 결정이 나서 공교롭다. 공교롭게도 네. 왜냐하면 이 받은 혐의가 뭐냐면 네. 이 장모가 받은 혐의가 일단 요양병원을 의료인이 안 돼도 부정 설립을 했고 네네. 그리고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23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부정수급한 게 아니냐라는 거고 이 사실 자체는 범죄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가 맞냐면 장모가 관여했냐 아니냐는 이번에 판단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했는데 네. 그렇게 부정 설립이 됐고 부정 수급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3억 원이라고는 국민건강보험 저희가 낸 그 보험료가 잘못 지급됐다는 건 맞습니다. 나갔다. 부정하게 맞는데 이 사건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요양병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요양급여를 2015년까지 23억 원 가량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의료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의료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거기에 같이 최초로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등재가 되기까지 했던 장모는 아예 처음에 수사단에서 빠졌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최강욱 의원이 아니 왜 같이 수사를 공범인 걸로 보이는데 빠졌느냐라고 고발을 하면서 재수사를 들어갔고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던 게 이른바 책임 면제 각서가 그게 이제 쟁점이 됐었어요. 쟁점적인 큰 쟁점이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게 그때 당시는 공범으로 보였던 사람들끼리 뭐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최 씨는 아무런 민영사상 책임을 안 진다라고 자기네들끼리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그 수사기관이 그 각서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다시 고발을 하면서는 아니 스스로 자기들끼리 각서 쓴 걸 가지고 왜 수사기관에서 그걸 면제를 해주냐. 그 사람들끼리 뭐 재판은 못 걸지 몰라도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을 때 1심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그런 책임 면제 각서까지 썼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역으로 공범들하고 이게 돈독한 관계가 있었던 거다. 그렇게 본 거고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항소심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름도 장모의 이름도 땄다고 하고 뭐 책임 면제 각서도 나왔고 또 다른 사유는 또 안에서 근무도 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지만 여전히 공범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여전히 뭐 공모공동정범이라고 공범으로 보려면 상당히 그런 어떤 고의라든가 객관적으로 뭐 병원 운영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같은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정황 증거만 있지 실제로 뭐 감나라 배나라 했다라는 게 다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죄가 됐고요.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한 겁니다. 저는 업무 절차는 모르겠고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보면 돈을 가져갔으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병원이 운영이 돼서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으면 그것 자체가 개입이고 책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 팀장님의 질문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냥 혼자의 생각이에요. 그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결국에는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았고 돈을 빌려줬다? 재단 공동 이사장이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 계속 그런 일관된 주장을 해왔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대법원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의심이 돼. 예를 들면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이 좀 모순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자신이 공소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 같아. 그것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아. 의심은 되지만 어쨌든 정확한 입증 책임을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대법원 관계자가 얘기도 했긴 했는데 어쩌겠어요.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또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거는 같은데. 묘한 것은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찰 쪽에 있는데 이게 또 검찰총장을 지내신
현직 대통령이 이제 장모라서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참 공교로운 거 아니냐 하는 검사가 일을 좀 있는 거겠죠. 제대로 열심히 안 했나요?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처벌해야지라고 이렇게 열심히 좀 안 했나? 검사는 최선을 어느 정도 다했던 게 1심에서 유죄로 나왔잖아요. 네네. 상소심에 뒤집혔을 때 오히려 이례적이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대법원은 결론은 이미 사실 정해져 있었어요. 되게 이제 아시겠지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잘 안 바뀝니다. 대법원에서는. 자, 뭐 일종의 좀 뭐랄까요? 사법의 보수성, 경직성 이런 것도 지적을 해주셨고, 자 다음 이슈가 또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내일입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결심 공판, 여기서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잖아요. 이게 예정돼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 개요를 양 변호사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내일 결심 공판을 하는 사건은 뭐냐면 2011년 그리고 2012년까지 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좀 특이한 부분은 주가 조작을 보통 할 때는 이른바 선수라고 불리는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전 회장이 직접 주가 조작의 어떤 주범으로 지목이 된 상황입니다. 경영자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14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중에 구속 기소된 사람도 있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도 있고 약식 기소돼서 벌금으로만 내게 돼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9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의의 계좌를 쫙 끌어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샀다 뭐 팔았다. 이렇게 갑자기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원래 2,000원대였던 주가를 약 한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6,000원까지는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준작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손해본 사람은 6,000원씩을 손해를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가만 보고 단순 투자했던 일반 중간에, 투자자들. 따라갔던 사람들은 개미들. 한순간에 되게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게 가격을 올려놓은 다음에 저게 오르고 있네? 하니까 나도 8,000원에 사야지 하고 샀던 사람들이 다 사면 쫙 팔아버리고 다 빠져버리잖아요.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뚝 떨어지고. 손해를 봤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내일 최종 결론은 아니고요. 이제 검찰의 구형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내일 끝내고 내일 이제 그럼 언제 유무죄부터 시작해서 형량을 정하겠습니다라고 선고기일을 정하는데 이제 세간의 관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90명이 넘는 그 명의를 가지고 동원했던 그 명의들 중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진짜 그냥 이름만 빌려줬던 건지 계좌만 맡겼던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이냐 이게 이제 세상의 관심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오히려 내부 경선 과정에서 관련 질문 받고 일정 기간 맡겼던 건 맞고 이 거래에 개입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봐서 그 선수라는 양반하고는 손절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관계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답변이었었어요. 좀 배치되는 대목이 있습니까? 배치되는 제목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주가 장 소장님도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뉴스에 나왔던 거 말고요. 장 소장님 불편하신데 왜 자꾸 약 올려요. 진짜 진행자가. 저는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들으려고 여기는 하는 거죠. 입장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요? 상황 설명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팩트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 내용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도 그냥 있었던 일을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장 소장님 괜히 곤란하게 주장이 아니다.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우리는 2010년 1월쯤에 무슨 외국에서 활동했다는 사람이 주식을 잘한다 그래서 또 계좌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만 봐서 2010년 5월에 돈 뺐다. 그게 끝이다라고 이제 당시에 설명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도 그와 배치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홍사훈 기자가 그 이후에 계좌도 수상하다. 이런 정황들을 여기서 또 얘기한 바가 있어요. 정황도 있고요. 공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서 주가 조작으로 이제 결심이 되는 사람들의 공소장에 보면 그 공소장 범죄 어떠한 범죄들이 있다는 일란 표에는 또 들어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 이름이. 근데 여기 이제 지난 2일 날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검사가 증인심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의 공범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이제 증인석에 앉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 그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 두 사람들끼리 문자 주고받은 거 있죠? 그래서 그 문자를 제시하는데 그 문자에 2010년 11월 1일 문자였던 거예요. 11월 1일 날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2010년 5월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자는 2010년 11월 1일 날 주고받은 그 이후란 말이에요. 그 문자에 김 씨가 민 씨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문자니까 그냥 리얼하네요. 옮긴 거예요. 네. 3,300개를 8만 원에 팔아달라고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걸 받은 반대쪽에 문자인 사람이 준비시킬게요라고 답을 합니다. 네네네.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매도하라 하셈.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매도하라 해서 매도하라고 했다라는 문자를 받은 뒤에 그럼 누군가 팔았겠죠? 7초 뒤에 7초 뒤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실제로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팔았던 거죠. 네네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바로 샀어요. 바로 샀어요. 네. 이 통정 거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사버리면 안 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에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증언으로 나온 게 아니라요. 검사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거래한 것이죠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거래한 것입니다라고 검사가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서 장성철 소장님의 입장도 마무리로 꼭 들어야죠. 저는 뭐 제 입장은 없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께서 특별히 어떠한 해명을 내놓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대선 과정 중에서 이 씨에게 김건희 여사가 계좌의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이 씨가 김건희 여사 허락 없이 임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 이러한 해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후에 계속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혐의와 의심이 있는데 그냥 설렁설렁 조사하거나 아니면 봐주기 조사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다. 잘못이 있으면은 정말 이재명 뭐 당대표 아니면 김만배 씨 조사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하시라.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뭐 서울 중앙 이 지검을 맡았을 때나 검찰총장이 되셔서 성역 없는 수사 강조하셨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정 증언 들어보면 다 조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검사가 물어본 거니까 검찰이 답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지열 변호사 스페셜 게스트로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료 반은 드리세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Splish splash, I was taken